여러분, 요즘 정부를 보면 저게 나라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그냥 펑펑 써제끼는 건지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어요.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하면요, 가계와 기업과 정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경제 주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 주체는 나름대로 효율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돈을 쓰더라도 적재적소에 알맞게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부강해지죠. 경제 주체들이 건강해야지 나라가 부강해지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게에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겠습니까? 아껴야죠.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죠. 그래야지 부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기업이 더 커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껴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업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정부는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껴야 됩니다. 아껴야지 실제로 돈을 써야 할 곳에 더 쓸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써야 할 곳을 더 강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더 강하게.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과연 이렇게 하는지 묻고 싶어요. 제가 재난지원금 마구 뿌리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포퓰리즘의 극단이다, 끝판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앞으로 돈을 계속 뿌릴 거니까 그거는 일단 제쳐주자고요. 제쳐줘서는 안 되지만 잠깐 있자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나 하면 예비 타당성 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게 뭔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국가가 사업을 하려고 해요. 공항을 지을 수도 있고 도로를 건설할 수도 있고 아이들 무상급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국가 사업에 대한 거예요. 국가 사업에 대한 어떤 국가 돈이 30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300억 이상. 300억 이상 들어가면 이게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예비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 때 나라 돈을 아끼자고 만들어진 거예요. KDI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도입하고 나서 이 예비 타당성 조사로 인해서 세금을 아낀 게 4조 원이 넘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예비 타당성을 꼼꼼하게 했고요. 그 결과 나라 예산을 4조 원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비 타당성 면제가 난무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토건으로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나는 토건 정부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이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웃기는 소리죠. 경제가 나빠지니까 어떻게 하든 경제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토건에 나선 거예요. 그것도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 심지어 노무현 정부까지 다 합친 것보다가 많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까지 다 합쳐도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게 훨씬 많을 겁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완전 거짓말.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가는 예비 타당성 조사 건수가 119건이고요. 96조 3,661억 원입니다. 예비 타당성 면제를 했다는 것은 세금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박근혜 정부 23조 6,169억 원밖에 안 돼. 여기보다는 지금 몇 배입니까 여러분. 4.5배가 넘어요. 4.5배가. 예. 이명박 정부 60조 3,109억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입니다. 노무현 정부 보세요. 1조 9,075억 원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야 이건 뭐 거의 100배가 되나요? 100배는 아니지만 50배가 되나요? 아니 토건 정부 안 한다며요. 토건으로 옛날 뭐 보수 세력들 그런 경기 부양 안 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죠? 왜 이렇게 하죠? 그러니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뭘 한다?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저는 이런 게 가슴 아픈 거예요. 왜 국민에게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국민에게 거짓말. 실제로 토건 보세요 여러분. 아동수당 지급 13조 3,611억 원 이거 안 했어요.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예요. 남부 내륙 철도 4조 6,562억 원 안 했어요. 고교 무상급식 4조 4,411억 원 안 했어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지원 3조 3,367억 원 안 했어요. 정부가 하는 사업 전부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사업. 심지어 가덕도 신공항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합치면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아마 100조가 넘을 가능성이 커요. 100조가 넘을 가능성이. 100조가 넘는다는 거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안 한다고 이야기해 놓고 토건사업 중심으로 지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토건사업 중심으로. 제가 잘못 판단한 게 있네요. 아까 4조가 넘는다는 게 아니고요. 144조가 넘네요. 144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144조가 넘네요.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 1999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로 144조 원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KDI 한국개발연구원이 추정을 했네요. 제가 4조라 그랬는데 굉장히 적은 액수였는데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대로 가면 무조건 세금은 계속 낭비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재정준칙이란 말은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 돈 엄청 쓰죠. 돈을 국가가 이렇게 쓰면 부채가 많이 늘어나죠. 빚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계에도 빚이 많아지면 내가 저 빚을 어떻게 벌어서 갚을 것인가 계획이 나와요. 기업에서도 적자가 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저 적자를 메꿀 것인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정부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빚을 많이 지면 안 되거든요. 경제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 여기에 대한 상환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재정준칙이라는 겁니다. 재정준칙. 돈을 더 적게 쓰고 어떻게 갚을까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재정준칙 뭐 그전에도 없었지만 재정준칙은 쉽게 말하면 개판이 됐어요. 여러분 기획재정부에서 낸 재정준칙안 이거 엉망이거든요. 2025년 이후에나 적용이 된다는 것 여기에다가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자는 것 이게 무슨 재정준칙이에요. 여기다가 관리재정수지도 아니고 통합재정수지를 마이너스 3% 이내로 관리하자는 것 이게 재정준칙이라고 냈으니 여 입장에서는 이거 만들면 돈 못 뿌리니까 못하겠고 야 입장에서는 이게 재정준칙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바니까 못하겠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정준칙은 나 몰라라. 여도 몰라 나도 몰라 야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 부채만 펑펑펑 늘어나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국가 부채가 956조인데 여기에
지금대로 계속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간다? 그러면 안 아껴지잖아요. 안 아껴지잖아요. 예산이 안 아껴진다는 건 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추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이대로 가면 올해 나라 채무가 1,000조가 된다는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빚내서 돈을 엄청 펑펑 써제끼는데 거기에 대한 상환 계획을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참 안타깝죠.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가게에서 적자가 나면 가장이 됐든 그 가장이 엄마든 아빠든 아버지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빚을 갚겠다 하는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하잖아요. 기업에서 적자가 나면 사장이 직원들에게 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적자 안 낼 거야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국가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국가는 균형 예산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국가도 당연히 저는 상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장기 미래 세대들한테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오면요. 현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미래가 화려하면 현재는 힘이 납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우리 미래는 굉장히 불안한 미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식들의 어떤 생각은요. 미래가 불안하다. 이 생각이 머리에 차 있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울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재정준칙이라고 이야기하는 빚을 내서 펑펑 쓰는 돈 거기에 대한 상환 계획이 필요한 시점입니다.